윤석열 후보는 재차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질질 끌며 냄새 풍기지 말라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빨리 결론을 내라라는 겁니다. 과거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이 정치 공작하고 프로세스가 똑같습니다. 정치 공작의 특징은 뭐냐? 국민들에게 진상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질 끌면서 뭐 냄새나 계속 풍기고 이러지 말고 빨리 확인할 거 확인해가지고 결론을 내라. 지금 후보가 굉장히 좀 격앙돼 있는데 질질 끌며 냄새 풍기지 마라 라는 굉장히 격앙된 표현. 이 뭐 진의가 뭡니까? 어떤 의도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사실관계가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뉴스 보도에 대한 내용들이 괴문서라고 지칭하고 있는 이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조차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몇 단계를 건너뛰어서 유력한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윤석열 후보를 향한 정치 공세가 도를 넘게 이어지고 있죠. 우리 조금 전에 박범계 장관의 모습도 잠깐 지켜봤는데 국회의원의 질의 과정 속에서 박범계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이 손 검사랑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랑 관계에 대해서 뭔가 그 이상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국회에서 버젓이 하게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대검에 대한 이 공익 신고자에 대한 지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라면서 대검을 지칭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각종 의구심들은 더해지고 있고 사실관계를 명쾌하게 규명하지 않게 되면 유력한 야권 대선 주자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정치 공작 시도들이 판을 치는 것 아니냐. 이런 격정에 찬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는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질질 끌고 있다. 예.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데 계속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럴 리 없다, 몰랐을 리 없다 이런 방식으로 선거 내내 뭔가 공작성 사건으로 이 일을 끌고 가기 시작하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지난날 충분히 다 보지 않았습니까? 더 얘기해서 말할 것도 없는 지난날 우리 채널A 기자와 뭐 무슨 유착인이 이런 얘기들을 해서 한동훈 검사장과 몰아가려고 했던 그 수많은 일들 다 모든 것들이 사실로 아닌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렇게 거짓에 선동하고 나섰던 정치인들 누구 하나 책임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일이 이렇게 한 2달, 3달 질질 끌고 나서 사실이 전혀 아니다 밝혀지고 난다 한들 선거에 영향을 다 미치고 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여당의 원내대표, 윤호중 원내대표는 윤 후보의 국회로 불러달라라는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정치 공작을 하려면 좀 잘 준비해서 제대로 좀 하고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국민들 앞에서 화가 잔뜩 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소불위 특수부 검사로 살아온 권력자의 언행이 아닌가 합니다. 국회로 불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회는 윤석열 후보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 부를 테니 보채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당의 반응은 이거였고 묘한 건 야당 내부에서의 반응입니다. 유승민 후보의 입장이 참 궁금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김웅 의원은 유승민 캠프의 대변인 중 한 사람이었고 정치 입문도 유승민계로 분류됐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유승민 후보의 반응 살펴보시죠. 김웅 의원은 단순한 전달자로 깃털, 몸통은 윤석열 후보나 손준성 검사 그쪽이 핵심. 손 검사가 혼자 생각으로 문건 만들어 고발하라고 했다는 건 도저히 안 믿긴다. 사실이라면 윤석열 후보 자격 없다. 김영주 의원님, 네.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보다 유승민 후보의 공세가 더 뭐랄까요? 윤 후보에게 날카롭다고 할까요? 그리고 지금 유승민 후보의 이 발언을 본다면 몸통이 윤석열, 거의 사실로 단정한 듯한 발언들이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 공격하는 그 대척점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보다 더 자당에 있는 유승민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 저는 글쎄요, 뭐 그것 자체를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코멘트할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과연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저 코멘트를 어떻게 볼까 싶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문제의 무엇보다도 핵심은 사실은 김웅 의원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김웅 의원이
의혹은 여전히 해명된 건 없지만 우리 캠프의 구성원이었다는 면에서 가슴이 아프다. 이 문제가 빨리 해명되기를 바란다. 이 정도에서 유승민 의원은 정리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은 것을 그야말로 의혹스러운 것을 긋다 대고 그냥 윤 후보한테 공격하는 것은 그야말로 구태 정치거든요. 그래 그런 면에서 과연 저 발언을 통해서 유승민 후보가 많은 당원들로부터 지지자로부터 혹은 야권의 어떤 유권자로부터 점수를 딸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봐요. 오히려 똑같이 지금 이 상황만큼은 윤 후보랑 똑같이 여당의 정치 공작이 아니냐 이렇게 맞받아 쳐줘야만 자기한테도 점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격 없다, 몸통이다 라는 유승민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상당히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유승민 후보가 말한 개혁 보수, 합리적인 보수가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건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지금 유승민 후보 캠프의 대변인이 논란과 사건의 중심에 서 있다가 사퇴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 입장 정확하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사실 좀 알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 일을 둘러싸고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단계를 건너뛰어서 윤석열 후보에게 각종 네거티브 공세가 쏟아져도 유승민 후보와 김웅 의원을 향해서 뭔가 거친 목소리 최대한 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권 교체를 원하는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의힘, 제2야당이 다 같이 똘똘 뭉쳐서 함께 이겨나가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다소 좀 저희가 많은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여기 대해서 묵묵히 걸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네거티브성 그리고 악의적인 정치 공작, 정치 공세에 여권에 있는 수많은 인사들이 틀에 박힌 듯 늘 해왔던 방식으로 진행되는 모습에도 모자라서 우리 당내에 있는 일부의 사람들이 이런 일에 맞장구 치는 일은 앞으로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거듭드립니다. 예, 굉장히 말을 조심스럽게 김병민 대변인이 했지만 뭔가 감정은 지금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윤석열 캠프에. 그럼 정반대로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도 좀 할 말은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기자 혹시 뭐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이제 제일 유승민 이제 아무래도 후보가 저렇게까지 나오는 건 이제 본인이 직접 영입했던 김웅 의원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거의 뭐 공공의 적처럼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죠. 지금 김웅 의원이 어쨌든 이 사안을 키우는데 일조했다 이런 얘기가 많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그것을 방어해야 할 입장에 이제 유승민 후보가 놓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다만 그럼에도 이렇게 너무 이미 김웅 의원은 깃털이고 몸통은 윤석열 총장이다 이렇게 규정해 버리는 건 저는 같은 당의 후보로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김웅 의원에게 진실을 얘기하라고 여러 차 유승민 의원이 이제 또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만큼 이제 지금은 어쨌든 김웅 의원이 더 이상 밝힐 게 없다라고 보고 이제 사실관계를 규명할 책임이 어떻게든 검찰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 저는 뭐 정치적인 건 잘 모르겠고요. 그 고발장을 보면 볼수록 좀 이상한 게 여러 개가 생각이 돼요. 실무적으로 봤을 때 저 같은 파일을 한글 파일로 보내지 PDF 파일로 안 보낼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PDF 파일이면은 다시 만들든지 아니면 뭐 변환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고발인도 다 쳐넣어야 되고 그래서 저런 거는 실무적으로 좀 이상하다 싶고 더 이상한 거는 이게 명예훼손죄란 말이에요. 명예훼손죄를 피해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고발하는 거는 제가 본 적이 거의 없고 마지막으로 고발장 내용 보면 4월 3일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내용을 보니까 최강욱은 2020년 4월 3일 전라북도 의회 브리핑룸에서 이러이러한 걸 했다. 그 다음에 유시민은 2020년 4월 3일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러이러한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 이건데 근데 그 고발장 날짜가 4월 3일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유시민 그 후보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는 것인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유승민 후보가 좀 지나친 말을 하신 것 같다 그 생각이 듭니다. 자, 뭐 당내 이제 경쟁 관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날카로운 말들이 여야할 것 없이 나온다라는 측면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